경남 브리핑입니다. 제29회 경남 무역인상 시상식과 제60회 무역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이 지난 12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무역인상과 무역의 날 정부 포상으로 모두 16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서 경남이 대한민국 수출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고려철강은 지난 12일 학대 피해 아동 돕기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창원시에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을 돕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부에 동참한 한철수 회장은 학대 피해 아동이 따뜻한 가정 안에서 밝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2월 중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날씨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렇게 이상 기온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져 67개국 중 64위를 기록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도 불명예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후행동 네트워크로부터 기후 대응 진전을 막는 나라가 받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습니다. 기후위험은 세계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5대 주요 이슈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기후변화에 과감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마산의 발전 전략을 찾는 정책 세미나가 지난 12일 마산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와 마산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홍남표 시장이 마산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해 옛 영광을 재현할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참석자들로부터 마산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제안받았습니다. 창원시 행사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지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3 동북아 물류 플랫폼 정책 세미나가 12일 김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동북아시아 물류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 서비스 수요와 미래 전략 논의를 통해 김해가 부울경 초강력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바르게 살기 창원시 회원대회가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홍남표 시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활동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또 우수 회원 80여 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여성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통계청의 지난달 말 자료를 보면 경남 기혼 여성 약 52만 5천 명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이 1년 전보다 9천 명 감소한 8만 6천 명까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10월 기준 경남의 여성 고용률은 54.2%로 전국 평균인 54.1%보다 높았습니다. 이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로 전국 평균과 같았고 여성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